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또 한 번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균관대 학생의 편지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이런 대학생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글 제목은요,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입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 그럼에도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 법치주의 이념 아래 상권 분립을 수호하며 전행을 일삼지 못하게 지켜져 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왜 계엄령 선포 배경인 이미 망가져버린 상권 분립, 사법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국회 기능 상실에 대해서 이 학생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국회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죄지은 야당 국회의원을 위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것은 이재명 사법 방탄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 감싸는 법안만 발의하고 자기들이 벌린 구린 일 조사하려는 검찰 및 정부 인사들 다 탄핵해서 그게 벌써 22번입니다. 이전 정부는 많아야 3-4번이라고 지적하고 있네요. 심지어 예산안 부분에서는 대통령 활동비, 검찰 활동비, 감사원 활동비, 경찰 활동비는 0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 국회는 그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잘 짜여 있는가 검토하는 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가 예산을 0원으로 했다는 게 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학생이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산업인 원전이나 R&D 관련 예산도 총 2천억 가까이 깎아놓고 본인들 연봉은 올렸다고 합니다. 자, 국회의원 연봉이 1억 6천만 원이 넘을 겁니다. 입법부의 거대 야당이 이미 타락해서 입법 폭주를 하고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하고 있고 입법 구태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법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 국정원법에 의해서 수사권을 박탈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어떤 의원이 국가정보원법 조사권까지도 박탈하겠다는 법안을 내놨다는 건 바로 무엇을 반증합니까? 바로 국가정보원법을 없애겠다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들은요, 살라미전법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금야금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첩법 개정도 미루는데 이런 부분을 왜 언급도 안 하는 것이지요? 국가 기밀을 빼돌리고 타국의 산업 스파이가 버젓이 활동해도 처벌할 법안을 미루는 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민주당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법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형법에다가 간첩죄를 넣자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정간첩이 몇 년 전만 해도 5만 명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아마 20-30만 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간첩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자, 이 학생이 또 사법부의 기능상실을 지적했습니다. 정말 저보다 더 정말 훌륭합니다. 이 경희대학교 학생.
법을 전공하는 것 같아요. 촛불선동으로 정권이 바뀌며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사법부를 털고 좌편향적인 인사들을 채워넣어 사법부 독립성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부정비리 관련 재판을 받아야 하는 야당 쪽 인사들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되고 판결마저 의혹만 가득합니다. 이번에 이중교사에서 김동연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지요. 이런 것들이 좌편향된 것 아닌가 하고 이 학생이 잘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판결로 의원직 상실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순간에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를 선고하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있을 때 대장동에 생긴 비리의 온상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간 게 바로 권순일입니다. 권순일은요 대법관이잖아요. 응? 이재명 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내렸잖아요. 이자가 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권순일도 역시 노태하기와 같이 부정선거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이중교사와 관련된 녹취록까지 있고 이중한 사람이 이중교사 지시 받았다고 말해도 이중죄는 선고되고 이중교사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잘 지적하고 있어요. 이중죄는 성립되는데 이중교사는 없다는 판결을 냈다는 겁니까? 참 정말 감동입니다. 이제 올바른 법치인가요? 권력자의 입김에 따라 법치가 이미 무너져 있었는데 왜 이때는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지금 지적했습니다. 계엄법을 지적했네요.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되었는데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 왜 당위성이 있는지 요건을 성립했는지 이해할 겁니다. 국제 정서는 급박한데 대한민국 내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상권 분립이 망가지고 행정부의 족쇄만 달며 마비시키려는 정국에서 대통령이 이걸 뿌리 뽑고자 자신의 권리인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지적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행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통치행위입니다. 계엄 선포문에서 반국가 세력이라 칭하고 국회는 설렁설렁 막고 선관위는 6분 만에 투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시킨 걸 보면 명백히 선관위에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밝혀내고자 한 것 같은데 이걸 응원하고 지켜봐 주시지는 못할 망정 탄핵에 동참하고자 하시네요. 그 저희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학생이 지적했는데요. 대통령이 말이죠. 성동격서를 한 겁니다. 국회는 설렁설렁하고 선관위에 더 계엄군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동격서입니다. 부정선거 관련된 증거와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삼립방 상자에 가득 찬 사전투표 용지들, 형상기억복은 종이라며 접은 자국이 없는 투표 용지 종이들, 오산시에서 나온 관리관 도장이 이상한 투표 용지, 개별적인 투표용지 모음이라 하기엔 너무 이상한 일렬로 묻은 잉크 자국, 심지어는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까지 사전투표만 여니까
역전되는 52개 지역구 선관위는 해킹 보안망 허술에서 전산에서 유령 유권자를 넣을 수 있거나 명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점 등, 또 이 학생이 선관위의 그 비리 채용까지 지적했네요. 선관위의 채용 비리 1200건, 심지어 문서를 폐쇄하고, 공문서는 원래 10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서를, 공문서를 폐쇄했어요. 공문서 위반죄입니다. 자료를 삭제하고 5% 정도만 털었는데 나온 결과입니다. 공정성이 중요한 선거에서 주관하는 조직이 이렇게 비리로 점철되어 있는데 선거에서 공정성과 무결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밝힌 감사원은 지원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민주당에서 감사원장 탄핵도 시키고 있습니다. 산권 분립은 이미 망가져 있고 선거마저 무결성 훼손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고 탄핵을 지지한다고요? 우파의 기본적인 가치도 제대로 가르지 못하면서 보수인 척 하지 말아 주십시오. 패션으로 공부하고 신념도 전후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매스 미디어에서 나온 워딩에 선동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보수 정당을 지지해온 국민이라는 표현도 동의할 수가 없고, 우파인 척하는 좌파로서 우파도 탄핵에 찬성한다고 선동하는 작태로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정말 기성세대들이 부끄럽습니다. 감성과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한 번만 이성과 합리로 찬찬히 봐주십시오. 부정선거가 어떻게 21세기에 있냐라며 음모론자 취급을 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현재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일 거짓이라면 그때 심판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 왜 미디어는 이와 관련된 배경과 이면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탄핵시켜야 된다는 의견만 보도하는 걸까요? 이 대학생이 언론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오로지 탄핵하겠다고 기사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강우병을 선동하고 천안함을 선동하고 세월호를 선동하고 오염수를 선동했습니다. 언제 대안까지 주체성을 잃고 판단을 미디어에 의탁하실 겁니까? 참 감동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언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론들은 나는 사탄이라고 봅니다. 팩트, 사실관계를 보도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탄핵으로 이끌고 내란 수기자로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좌경화된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 공정성이 없습니다. 편파성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학생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탄핵에 찬성하는 당신께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5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다고 하지요. 지금 한 사람만 넘어가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정부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라는 것입니까? 현재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선전선동하고 있고 모든 언론들이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되는 날인데요. 조경태 의원, 부산이죠, 부산. 육선 의원입니다. 참 저도 좋게 봤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좌파성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이제 정치 끝나야지. 그리고 조경태는 육선 의원입니다. 에? 육선 의원이 이러면 되겠어요? 김상욱이 울산에서 당선됐죠? 내가 문자도 보내고 정말 격려도 했는데 실망이 너무 큽니다. 응? 선배들의 이제 초보자 아닙니까? 초보자. 응? 김혜지, 장애인 대표하는 김혜지 의원. 김재섭이 초선 의원 아니야. 진중호, 뭐를 아냐고, 뭐를. 응? 사격 선수였죠, 이거 진중호. 응? 초선 의원들. 한지야, 의사지, 의사. 응? 지금 진종호와 한지아는 누가 공천시켰습니까? 응? 한동훈이가 시킨 거 아니에요. 한동훈하고 아주 밀접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거 풀어볼까요? 응? 풀어봐, 보따리를. 자, 이분들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 이들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끝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문자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들한테 먹잇감을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조기 선거를 통해서 판결이 되기 전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완전히 공산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미 동맹도 폐기가 되고 대기업들 해체되고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의 그 사상, 종북 좌파 되면 나라 망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어떤 사상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민들 계몽운동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데 정말 오늘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